유로 머티리얼 리사이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유로는 비상장 회사인 유로 머티리얼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로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일정은 주로 자금 동원에 관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 18일 날 임시주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사 및 감사 선임이 있고 정관 변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날 9회 전환사채 200억, 1월 22일에 10일에 10회 전환사채 200억 발행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자회사 유로 머티리얼 리사이클 사업에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머티리얼즈가 추진 중 1기 플랜트는 일 생산기주 30톤, 연간 8,000톤의 국내 최대 생산 설비입니다. 금년 4분기에 준공을 해서 시운전을 하고 내년에 상업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아직 추가적인 뉴스는 없지만은 조만간 이제 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시장 수요에 따라 가지고 24,000톤까지 증설한다는 겁니다. 현재 유로 머티리얼 지분은 100% 유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랙매스의 어떤 그 가격이 이제 그 국제 시세에 따라 가지고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금속 가격에 대해 많이 연동되지만은 봤을 때 이제 톤당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8천 톤일 때는 매출이 1,900억, 2만 4천일 때는 5,700억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격은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원자재 시세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0에서 15% 잡았을 때 190억에서 856억, 퍼 30에서 50 정도 했을 때 시가총액은 5천억에서 3조 정도 예상됩니다. 폐배터리의 발생 유형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정부에서 환경공단을 통한 거점 수거센터에서 이제 지자체 반납부 대상 배터리를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지자체 반납부 없는 배터리는 이제 폐차장에서 이제 배터리를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 시 이제 부품 소유는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치 않게 배터리 교환이라든지 리스 사업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제조 공정 스크랩이라든지 불량품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유로 머티리얼즈는 아마 EM 플러스 자회사가 됐기 때문에 EM 플러스가 내년 이제 5월 달에 각형 배터리의 어떤 셀 공장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은 배터리 셀 생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수율 조정 관계상 스크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관계 회사 여러 가지 협력 회사라든지 뭐 그린에너지라든지 확정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회사에서 그 배터리 셀 제종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스크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크랩을 가지고 이제 그 폐배터리의 리사이클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쿠아 리파이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공정입니다. 즉 이제 후공정을 통해 가지고 금속 원자재를 생산하는 거죠. 블랙매스를 전기 도금을 통해 가지고 고순도 메탈을 추출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순도 메탈은 구리, 망간, 리튬, 코발트, 니켈이 되겠습니다. 아쿠아 리파이닝은 이제 그 게임 체인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현재는 습식이라든지 건식을 통해서 이제 그 원자재의 리사이클 하지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탄소 발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 폐기물을 어떤 그 물이라든지 토양 오염을 시키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공장에 싸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제 아큐아 리파이닝은 화학물질 폐기물이 95% 감소됩니다. 물론 이제 그 습식이나 건식에 비해서죠. 그리고 탄소 발생이 96%가 적습니다. 그리고 고순도의 금속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산화 리튬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쿠아 메탈스는 이제 그 벤처기업 수준이지만은 토지를 매입했고 건축을 신축 중입니다. 그리고 장비를 반입해서 조만간 이제 그 후공정을 본격적으로 많은 생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10,000톤 정도의 블랙매스를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도금 리사이클 방식은 초창기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산 사용이 매우 적고 이제 폐기물의 탄소 발생이 아직 적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차세대 리사이클 방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쿠아 메탈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로 메탈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순도 금속 생산과 폐기물 발생이 매우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지나 물 오염 심각하죠. 기존 방식은. 그리고 탄소 발생도 많습니다. 현재 이거 봤을 때는 폐배터리의 리사이클 게임 체인저로 평가됩니다. 2030년부터는 폭발적으로 리사이클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처리 공정에서는 블랙매스를 생산하고 후처리 공정에서는 금속 원자재를 생산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사용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이죠. 결국은 이제 공기에 오염이 되고 또 탄소 발생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전기차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배터리의 어떤 리사이클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가 나오고 또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수도권에는 2차전지 산업이 이런 산업이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지방에 있죠. 주로 이제 바닷가에 많이 있습니다. 리사이클 밸류 체인을 보면은 원재료 확보가 있습니다. 에코랜드에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 폐기물 매립 운반, 방전, 해체, 원재료 수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로 모트리아즈는 전처리 공정이 있습니다. 블랙매스를 생산하죠. 그리고 후처리에서는 아쿠아 메탈스가 리사이클 원재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처리 공정도 유로 모트리아즈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어떤 그 시장의 급성장이 되고 또 폐배터리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기를 봤을 때 그 어떤 선 없는 전기선 없는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지만은 그렇게 오래 쓸 수가 없죠. 보통 이제 배터리 수명은 5년에서 10년 정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40년도는 폐배터리 시장이 100조 이상 전망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폐배터리 리사이클 업체를 보겠습니다. 성일 하이텍과 그 다음에 이제 IS 동소그룹의 자회사인 IS TMC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비캡이 있죠. 성일 하이텍과 세비캡은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12월 28일 기준에 했을 때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비캡은 3,359억입니다. 가장 주가가 비쌀 때 2조 3천억 정도 됐었고 세비캡은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퍼가 현재는 30 정도이지만은 이제 50 정도, 50에서 100까지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가 이제 대세로 됨에 따라 가지고 폐배터리 산업도 현재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모터리즈를 보면은 매출이 이제 8,000톤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04억, 영업이익이 10에서 15% 봤을 때 190에서 280억 봤을 때 시가총액은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에서 시가총액 2조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퍼 100 정도 된다 그러면 3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쿠아 메탈스의 어떤 그 회사를 보고 계시고 또 유로 모터리아드의 화성 공장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무인 자동화 1기 리사이클 8,000톤 장비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설치가 거의 완료된 걸로 우리가 이제 언론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 미국 같은 데도 뭐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이제 어떤 그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지만은 미국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폐차된 전기차도 많이 되고 또 리사이클이 필요한 폐배터리도 발생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쿠아 메탈스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랙매스를 가지고 어떤 그 전기 어떤 도금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순도가 높은 원자재를 해수를 하고 또 수산화 리튬을 또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건식과 습식에 비해 가지고 탄소 발생이 굉장히 적고 또 경제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떤 후에 이제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공장에만 쌓아둘 수는 없겠죠.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셉니다. 그 규제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현재는 대두되지 않지만은
토양 오염, 수질 오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오염,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 재배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공장에서 니켈과 코발트, 리튬을 상당히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광산을 통해 가지고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이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배터리법에서도 재활용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2031년도에 6%지만 니켈 같은 경우는 2036년에 1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아쿠아 메탈스는 이제 후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로의 2대 지주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유로 모텔은 전처리 블랙매스 페페트리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에서는 지분 투자를 했고 이미 또 이사도 서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이제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 그리고 아쿠아 메탈스에서는 고순도 유기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금속을 추출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유로 모텔리아즈는 전처리 해수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에코랜드를 설립해서 수지 운반, 중간 처리, 또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 자동화 무인시설 중간 생산 중단이 이제 많이 노스 타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에 이제 글로벌 전기차 폐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도에는 5,800만 대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폐배터리가 인체 건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켈이나 리튬, 망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치명적이죠.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다른 어떤 리사이클 업체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경제성도 있고 또 더 많은 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 보면은 현재 NCM 폐배터리가 이제 1톤에 약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격이 지금 하락 추세죠. 그렇지만 향후에 원자재 가격, 니켈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런 코발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전 일반 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및 폐배터리 양은 비례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공정을 보면은 전처리와 후처리가 있습니다. 전처리에서는 이제 그 블랙매스를 만드는 거죠. 후처리에서는 블랙매스를 가지고 이제 원자재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 재련, 배터리 소재, 배터리 셀, 전기차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 공정을 볼 수 있죠. 폐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을 보면은 한국에서는 성일 하이텍,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 CNG, 그리고 세비케, IS 동소그룹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유로가 이제 아쿠아 메탈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분도 서로 이제 투자를 했고 또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쿠아 메탈스는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은 네바다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친환경적이라는 겁니다. 즉 이제 다른 데 비해 가지고 탄소라든지 폐기물 발생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순도 높은 원자재를 추출할 수 있고 또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를 사용하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고 또 굉장히 경제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10,000톤 정도가 이제 공장에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쿠아메탈스에서는 이제 그 회수된 어떤 원자재를 가지고 어떤 판매를 하겠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양극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쿠아 메타스가 보유한 아쿠아 리파링 기술은 후처리 공정의 게임 체인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고 또 수산화 리튬도 바로 추출할 수 있죠. 또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에 비해 가지고 기술적 우위를 볼 수 있고 또 이거에 어떤 특허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쿠아 메탈스가 현재 공사 중인 공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보통 이제 습식이나 건식의 어떤 그런 방식에 비해 가지고 아쿠아 리파잉이 굉장히 친환경이고 또 순도가 높은 금속을 추출할 수 있고 또
NCM에서는 수산화 리튬을 직접 추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 어떤 그 리튬 가격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약세죠. 그렇지만은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빠질 수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생산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생산 원가가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원가가 있고 또 특정 국가에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니켈 가격도 결국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극재 가격이 굉장히 이제 약세를 띠고 있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향후에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일 하이텍이 영업이익이 2022년도는 17.9%였습니다. 올해는 8.8%이지만은 내후년에는 14.8%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는 회사가 특별하게 기업의 어떤 가치를 늘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과거에 10년 이상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데일 컴퓨터의 이제 서버 쪽면 어떤 그 유지 보수하고 장비 판매만 없었기 때문이지만은 유로가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어떤 그 상승을 해왔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20억에서 30억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로 머티리얼도 어떤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리사이클 사업을 하면은 이제 그 기업의 어떤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업의 어떤 급진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유로 모터리얼과 전처리와 후처리를 만약에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은 매출도 결론적으로 국내와 해외 공장을 통해 가지고 1조 이상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폐배터리를 수집을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분리를 해서 분쇄해서 열체를 통해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블랙매스를 가지고 원자재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처리 공정에서는 원재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전기차 폐차된 걸 이제 배터리 셀 생산 공정 분량 및 스크랩을 확보해야 되고 또 공정 중에서 폭발 화재 감전 운행 등 정지 방지 또는 노스 타임을 줄이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효율적인 원자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코론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폐기물을 가지고 이제 폐원자재죠. 배터리를 이제 분쇄하고 또 분리해서 이거를 갖다 주는 거죠. 이제 폐기물 수집해서 운반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유로 모터리얼에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매립을 해야겠죠. 이런 시설이 이제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 향후에는 이것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폐기물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원자재를 확보하는 또 폐원자재, 폐배터리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로 모터리얼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블랙매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기차라든지 전기 선박, 전기 항공기, 건설 장비 또는 공구 여러 가지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여러 가지 이제 공정에서 배터리 사용은 급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에 매출액이 뭐 굉장히 이제 그 1등 기업이었죠. 2,699억이었습니다. 2,64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483억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올해 그 가격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은 그 영업이익이 떨어졌지만은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그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켓도 마찬가지입니다. IS, TMCS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량한 기업이죠. 2022년도에 매출이 1,096억, 영업이익 276억이었고, 금년에도 매출이 744억, 3분기까지 133억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은 월봉 차트입니다. 2007년도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제 1,000원에서 4,000원대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어떤 유로 어떤 머티리얼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리사이클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업 성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쿠아 메탈스는 배터리 재활용 후처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폐배터리에서 고순도의 유가 금속을 모두 해소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특허와 또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굉장히 혜자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따라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쿠아 메탈스의 아쿠아 리파링 기술은 폐배터리 후처리 산업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환경 오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이 어떤 그 경제성도 높고 친환경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로의 전처리 공정에서는 무인 처리 폭발 화재 방지로 이제 기계의 어떤 가동 시간도 굉장히 높기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원자재 확보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쿠아 메탈스와 손을 잡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로 모터리얼즈는 향후에 이제 최고 봤을 때 매출액은 뭐 수천억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될 수 있기 때문에 28,000톤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영업률 15% 봤을 때 시가총액 2조에서 3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국가 내연 기관차 판매 급절 보면은 2035년도, 2035년도에는 내연차 생산이 중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의 전환은 폭발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현재는 주춤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국내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상장한 DS 단석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바이오유와 폐배터리 어떤 그 리사이클 그리고 이제 그 플라스틱 그 리사이클인데 여기서 이제 리튬 어떤 그 배터리의 리사이클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군산 공장 착공을 했고 내년에 완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시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에도 리사이클 공장을 이제 그 만들 것으로 보이고 또 이걸 가지고 LFP 양극재 공장을 착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사이클 어떤 그런 원자재를 가지고 NCM 전구체 공장도 착공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배터리하고 이제 전구체 또는 리사이클, 양극재 이런 거 전부 하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EM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공정이 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DS 당국의 어떤 자료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타임 스케줄이 있는데 양극재, 리사이클, 전구체 이렇게 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로 머티리얼이요 리사이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이제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토질 오염과 수질 오염 또 인간에게 피해가 굉장히 적게 될 수 있고 또 결론적으로 전기차를 하는 거는 탄소 발생을 줄이자고 하는 건데 일단 배터리를 만들어서 탄소 발생이 급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업체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산한 리튬을 또 어떤 바로 추출할 수 있고 또 순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금속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로 머틀리어즈하고 유로하고 기업 가치는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자료는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면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